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변동성 심한 코인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안전한 직장, 정규직이라는 이름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신다면 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사실은 가장 달콤한 마약이자 인생 최대의 리스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절대적인 공식을 주입받으며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면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공식 말이죠. 부모님 세대에는 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였으니까요. 은행 예금 금리가 20%에 육박했고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면 두둑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가 완벽히 보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6년 현재 그 성공 공식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라는 낡고 구멍난 구명조끼 하나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정한 경제적 관점에서 왜 직장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입의 단일화 리스크입니다. 투자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가장 큰 현금 흐름인 수입원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라는 딱 하나의 바구니에 100%, 아니 내 영혼까지 몰빵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업가인데 유일한 고객이 딱 한 명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면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파산입니다. 직장인이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회사라는 단 하나의 고객에게 내 시간과 노동력의 전부를 납품하는 1인 하청업체인 셈이죠.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연봉 3억 원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하던 신의 직장 개발자가 하루아침에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회사의 비용 절감 결정이라는 거시적인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가 고연봉에 맞춰 높은 주택 대출금과 자녀 국제학교 학비 등 고정 지출을 한껏 늘려놨다는 점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자마자 그 견고해 보이던 중산층의 삶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줄일 수 없는 구조. 이것이 고소득 직장인이 겪는 흑자부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현금의 가치는 마치 한여름의 얼음처럼 끊임없이 녹아내립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조금 보태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가 10억 원, 15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자산 가격이 3배 오르는 동안 여러분의 월급도 3배가 올랐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명목상의 월급 숫자는 커졌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이것은 악덕 기업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줄여야 할 비용이지 직원들과 나눠 가져야 할 수익이 아니거든요. 결국 정규직으로 머무는 동안 당신은 서서히 가난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통제권의 부재입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힘들어도 자신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오판해서 사업이 기울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전가됩니다. 최근에 은행권 희망퇴직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만 40세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에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거나 AI가 도입되면 내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이 쥐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네 번째는 바로 기술의 역설과 숙련도의 함정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무를 오래 하면 장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숙련도가 올라가면 연봉도 같이 올랐죠. 호봉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빛의 속도인 시대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보고서 작성과 엑셀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부장님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가 도입되어 이 모든 작업이 자동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5년간 갈고 닦은 여러분의 숙련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고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 1순위가 되죠. 과거의 경험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시대. 이것이 현대 직장인이 마주한 가장 서늘한 공포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충성심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버릴 수 있는 프로젝트형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죠.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고용보호막이 아니라 변화에 둔감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당장 사표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을 내 인생의 전부이자 영원한 안전지대로 여기는 순간 당신은 인질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내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금 확보처이자 돈을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재정의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대기업 과장인 박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직원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소위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는 5년 전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블로그와 유튜브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자책을 내고 주말에는 스타트업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지금은 부수입이 본업 월급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이분에게 회사는 더 이상 생존을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키우는 훌륭한 레퍼런스이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파트너일 뿐이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비굴하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든 퇴사할 준비가 된 사람일수록 회사 생활을 더 당당하고 여유롭게, 그리고 성과도 더 잘 냅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커리어 전략입니다. 주식만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과 수입원도 철저하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꺼져도 콘텐츠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이라는 보조 엔진들이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행기도 엔진이 하나 고장 나면 추락하지만 4개가 있으면 비상 착륙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회사 로고와 직함을 지우고 나면 거기에 무엇이 남습니까? 만약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밖에 남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이름값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회사가 잠시 빌려준 옷일 뿐입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화려한 옷은 경비실에 반납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야생에 던져지기 전에 따뜻한 회사 안에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타인의 결정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싫은 일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월급이 아니라 자생력에서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더 이상 안전한 벙커가 아닙니다.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는 냄비속과 같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해서 밖으로 나가기 싫겠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삶아지고 맙니다.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시도를 시작하세요. 거창한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 업무 외에 내가 시장에 팔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보세요.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누군가를 가르치든 근로계약서 밖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 5만 원이 주는 자신감은 월급 500만 원이 주는 안도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이자 진짜 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투자는 대기업 명함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수입의 다각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한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